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 안보 사안들이 발생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별도로 고위급 인사를 보낸 건 2018년도 이후로 처음인데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성경 외무성 부상인데요. 뉴욕에 도착한 거 보니까 남성입니다. 여성인 줄 알았어요. 예. 전 처음에 이름 보고. 근데 북한이 이렇게 그 뉴욕 주재 대표부 대사가 있습니다. 성김, 그러니까 김성이죠. 김성 대사가 쭉 그동안 한 7년 동안 연설을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북한이 이제 그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그 평양에서 고위 당국자를 보내서 연설하는 게 이제 7년 만입니다. 네. 그 전에도 리수용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리용호 외무상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연설을 했는데 그럴 때를 보면은 북한이 이제 대외적으로 좀 진출하고 좀 활발하게 외교 활동을 할 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김성경 외무성 부상의 연설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뭐 어떻더라도 북한이 외부에 이제 외교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지금 외교 이니시어티브를 이제 내놨기 때문에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라고 계속 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E&D 이니셔티브에 좀 어떤 반응을 내놓을 건가 이런 것도 좀 관심이 가고요. 이 차관급인 김 부상이 29일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연단에 설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고 보세요? 네, 대통령께서 그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엔드라고 하는 교류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 이 3단계 메시지를 내놨는데 예. 이게 꼭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동시병행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비핵화 3단계론도 또 내세우고 했잖아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이니셔티브를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남한에 대해서는 일체의 접촉을 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 대통령의 이니시어티브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 더 유망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분명히 얘기할 것으로 보이는 게 자기들이 지금 이제 핵을 보유하게 됐는데 그것은 다분히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대북 압박이나 이런 그 군사적인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 조치였지 자기네가 본래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고요. 또 가능성이라고 하면 북러 간에 이제 군사협력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나 서방에서 굉장히 이제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행위가 북러 간의 이제 그 동맹 조약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이 나름대로는 또 정상 국가라고 하는 거를 어거지를 부리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여기에 일희일비할 건 아니고요. 예. 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 김정은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까 굉장히 주목할 텐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57분이나 했는데요. 북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의 만남을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북한한테 메시지를 내놓으면은 또 한반도 비핵화 내지는 북한이 비핵화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내놓지 않은 거다라고 볼 때는 이 김성경 부상도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어놓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 그런 식의 유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또 북러 관계를 공고히 하는 발언도 할 것이다라는 좀 네. 예측을 내놔주셨습니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늘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단독 방중에 나서는데요. 왕이 외교부장과 첫 회담을 갖고요. 또 3주 전에 북중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보세요? 네,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10월 10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입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뭐 그 정권 수립보다 더 중요한 행사이거든요. 더군다나 80주년이니까 이렇게 꺾어지는 해잖아요. 예. 굉장히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병식에 이 베이징에서의 열병식과는 조금 좀 규모 차이는 있겠지만 10,000명 이상이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 기계 체조를 하는데 10만 명이 그 어떤 집단 체조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9월 3일 날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도 하고 굉장히 관계를 정상화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바람은 시진핑 주석이 와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과연 시진핑 주석이 갈까? 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시진핑 주석이 서울을 왔거든요. 근데 이제 북중 간엔 동맹이고 한중 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밀도가 동맹이 더 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 한국만 방문했거든요, 당시에. 예. 그리고 나서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갔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말에 경주에 오게 돼 있잖아요. 이건 예. 거의 확실시되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도 또 한국을 먼저 오냐? 시진핑 주석으로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안 가더라도 총리 2인자인 리창 총리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중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여기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선이 외무상의 베이징 방문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 기간이 긴 만큼 시진핑 주석을 예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다음 달 창건 80주년, 그러니까 10월 10일 말씀하신 네. 이 부분을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와주길 바랄 거다라고 했는데 좀 현실적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현실적으로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곧 북중 관계 복원의 신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진핑이 평양을 가는 건 대단한 뉴스죠. 대단한 뉴스일 뿐 아니라 북중 관계는 이제 하나 더 진일보할 수 있고 엄청난 경제 지원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 리창 총리가 가도 아마 선물 보따리는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최선희 부상이 오늘 이제 가가지고 30일 날 다시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오래 있는 건지 아니면 평양에서 이 베이징 가는 비행기 편이 화목토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거의 이틀 3일 만에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올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은 과연 시진핑 주석이 최선희를 만나줄 것이냐, 예.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왕위 외교부장하고는 회담하는 게 거의 확실한데 거기에 아마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 대표도 배석할 거고, 지금 사실 북중 관계는 이 정부 대 정부의 차원보다 당 대 당의 관계가 더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외연락부장을 만나야 되는데 대외연락부장은 지금 굉장히 지금 과연 실각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시진핑 주석이 과연 만나줄 거냐. 이걸 보면 이게 10월 10일 날 시진핑 주석이 혹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일단은 남은 기간 동안에 만남이 있을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핵 관련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만나서 핵 무력을 절대 불변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핵물질 생산 능력 확장 성과까지 직접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외교적으로 서로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일전에 그 최고인민회의 가서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만남의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만약에 핵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까지 살짝
이제 거의 만날 수 있다라는 걸 띄워놨거든요. 예. 근데 우리 대통령이 이제 뉴욕에 가셔가지고 엔드 이니시어티브도 하고 비핵화 3단계론이라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쉽게 하도록 위해서 이 첫 단계로 동결만 하더라도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번에 메시지가 뭐냐, 엔드 메시지의 중간에 END의 N이 뭐냐면 노멀리제이션, 예. 이게 관계 정상화인데 이게 비핵화가 상당 수준 진전이 안 되더라도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를 하는 걸 우리 정부가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이니시어티브를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 보따리를 우리 정부에 의해서 선물 보따리를 이미 마련해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트럼프를 만나면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들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요거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김정은을 만날 때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 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온다면 경주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는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이펙 회원국도 아닌데다가 또 경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경주에 올 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휴전선에 있는 판문점을 간다거나 거기서 또다시 만남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더 김정은과의 그 만남을 세계적인 이벤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거 이 기자들을 데리고 원산에 갈 수도 있겠다. 원산엔 지금 갈마지구 김정은 위원장이 수년간에 걸쳐서 대대적인 그 관광지구를 건설해 놨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관광지 개발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산을 가서 만난다면 세계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을 많이 데려갈 수 있는 걸 북한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한편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약 1시간 만에 물러났는데요. 특히 오송 홍기를 단다거나 또 선박 식별 장치를 중국 국적으로 변경한다거나 이렇게 중국 선박인 척 좀 위장을 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합참에서는 고의적인 침범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내놓긴 했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고의적인 침범이 아닌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북한의 덕성호라고 하는 이 배가 근데 전력이 좀 안 좋은 배입니다. 예. 북한 배인데 중국과의 선박 해상 불법 환적으로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 대상으로 한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배인데 당시에 중국 어선들이 10척 이상이 그 NLL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 어선들을 피하다가 NLL을 넘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북한이 NLL을 굉장히 과거엔 자주 넘어왔는데 지금 2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북한도 나름대로 조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년 11개월 만에 넘어와서 우리가 또 이름이 또 천안함입니다. 과거에 칠몰다이어 때문에 다시 우리가 건조해서 천안함을 진수했죠. 이 천안함에서 60여 발의 그 사격을 가하니까 1시간 만에 돌아갔는데 이게 고의로 넘어온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걸로 보면은 이게 뭐 북한이 일부러 도발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한반도 이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